스트레스 지점이나 어떤 역치, 내가 이렇게 행동을 방향을 정하게 하는 그것들이 행복 욕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 감정의 말걸기의 저자 완성원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글라서가 말한 5가지 욕구, 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욕구 파일, 나의 욕구 파일은 어떤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글라서가 말한 이 5가지 욕구가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욕구 중에 나는 어떤 욕구를 1위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또는 내 삶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내 갈등 지점은 어떨 때 생기고, 난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행복한지, 이런 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게 윌리엄 글라스터의 5가지 욕구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욕구 이론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내 욕구 1위는 어디인지를 좀 찾아보시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럴 때 스트레스 받는구나 라고 나 자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되게 소중한 사람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1위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욕구도 이해하면서 어떨 때 스트레스 받고 무엇을 서로 지향하는지 알 때 저희들이 관계도 행복해지고 나도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윌리엄 글라스터가 말한 첫 번째 욕구 중에 하나가 생존이에요. 생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위험 없이 안전해야 됩니다. 생존 욕구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5가지 욕구를 조금 직장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계속 다니고 싶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스트레스 지점이 이 5가지 욕구에 어떤 욕구가 1위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위 생존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요, 그 직장이 어떠냐면 그 월급이 따박따박 일단 들어와야 되겠죠. 그 직장이 행복하려면. 물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직원 복지도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월급도 많고 안정적이고 직원 복지도 좋아요. 그러면 그 직장 나올 이유가 없죠.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세요. 다른 요소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 직장이 관계가 안 좋던 뭐 일이 재미없더라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그 직장을 오래 다니실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저는 프리랜서로 나온 게 그 35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살부터 상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관이라는 곳을 떠나서 프리랜서로 한 지가 35살부터 제가 프리랜서로 하면서 상담을 한 지는 20년 됐는데 거의 프리랜서는 10몇 년이 됐네요. 그럼 제 나이도 또 나오게 되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 거기를 다니지? 이번에 결혼식에 제가 갔는데 제가 정말 견디지 못한 직장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아직까지 다녀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때 같이 거의 입사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봤더니 그 친구는 생존 욕구가 1위였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꾸준히 잘리지 않고 위험 요소 없이 준공무원처럼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러웠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욕구는, 저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으면서 5가지까지 다 설명드리면 제 욕구를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탱해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행복의 지향점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1위 생존 욕구인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물리적인 안정감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2위 사랑과 소속감은 여러분들 다시 그냥 말 딱 들으셔도 뭐가 제일 중요하신지 알겠죠? 소속되어 있고 사랑받는 거, 그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복지도 좋고 월급도 꽤 많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동료나 후배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스트레스가
생존 욕구에 있으신 분보다 훨씬 센 거죠.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갈등치, 스트레스 지점이 훨씬 더 높아져요. 아무리 월급이 좋더라도 복지가 좋더라도 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생존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월급이 불안정하거나 복지가 안 좋으면 다니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지점이나 어떤 역치, 내가 이렇게 행동을 방향을 정하게 하는 그것들이 행복 욕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소속감이 1위이신 분들은 직장이든 인생이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계시겠죠. 관계가 엉키면 이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는요, 힘과 성취입니다. 힘과 성취는 그 직장에 다니시거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뭐가 중요하신 분이에요? 내가 존중받고 경쟁력 있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느낌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죠. 그 직장이 아무리 관계가 좋고 월급을 많이 받고 안정적이어도 내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고 계속 도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존중받는 그런 나의 위치까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분들은 굉장히 고민하게 되세요. 되게 고민되죠. 그 직장 다닐까 말까. 그런 부분들이 힘과 성취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자유예요. 자유는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 나를 너무 많이 참견하고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직장 다니기 되게 힘드세요. 근데 어떤 경우 힘과 성취와 자유를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은 완전히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힘과 성취가 있으신 분들은요, 예를 들면 뭐 좋은 게 있어서 뭔가를 권해요. 근데 자유 욕구가 1위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 다음 두 번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상대방, 나는 나니까. 약간 그 상대방의 영역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나도 그 영역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근데 힘과 성취가 강하신 분들은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권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다시 권할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너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 욕구가 강하신 분하고 힘과 성취 욕구가 강하신 분은 조금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의 욕구가 많으신 분들은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 공간에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쏠리게 하고 나를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요, 돈도 많이 줘요, 괜찮아요, 안정적이에요, 사람이랑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어요, 나한테 선택권도 많이 줬어요. 근데 지루해요,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다니기 힘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즐거움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1위가 뭔가요? 1, 2위가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1, 2위가 좀 비슷한 편인데요. 제가 아까 직장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위에 되게 권위적인 상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1위 욕구가 자유고요. 아주 비슷하게 간당간당히 2위 욕구가 즐거움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의 선택지, 저의 그런 부분들이 제가 행동을 결정하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 욕구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왜 그런 삶을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했지만 내가 그 욕구가 중요해서 그 욕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 욕구가 달성되지 않으면 되게 불행해지죠.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서 이 욕구가 달성이 안 되면 어디서라도 꼭 채워야 돼요? 사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에서 이게 달성이 안 되면 어디서라도 꼭 채워져야 돼요? 공적인 공간. 양쪽에서 다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린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떠신가요? 5가지 욕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으면요, 이 욕구대로 살아가실 때 좀 행복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 욕구가 많고 즐거움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역마살도 되게 많이 드는 것처럼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막 이동했거든요. 직업도 저는 엔잡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직업이 뭐세요라고 말하면 한두 개가 아닌 막 엔잡러, 지금은 엔잡러라는 거를 대우해 주지만 제가 20대 때는 엔잡러일 경우에는 잘 직장에서 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던 시기죠. 그리고 살던 집도 그 귀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캠핑카 타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녔는데, 생존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때요? 불안정적일 수 있고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제가 생존 욕구가 1위인데 이런 삶을 살았다면 되게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제 욕구가 자유 욕구가 1위고 즐거움 욕구가 막상막하 2위였기 때문에 이런 삶이 스펙터클하고 이런 삶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즐기면서 사는 측면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유형의 어느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1위부터 2, 3, 4, 5위까지 좀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약한 5위를 좀 올리실 필요도 있고요. 저는 생존 욕구 5위가 가장 낮았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존 욕구 5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 파일이 다 높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중에 내 1위, 2위, 3위, 4위, 5위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는데 이게 잘 안 찾아지신다면 1위가 무엇인지 1, 2위 정도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찾고 상대를 이해하실 때요. 근데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건강할 때와 스트레스 수준일 때의 특징들이 각 욕구마다 좀 있거든요. 1위가 생존일 경우에 이분이 건강하실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강한 수준이실 때에는요, 이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되게 물같이 담백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물같이 담백하고 편안한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수준에 처하시면 되게 융통성 없고 깐깐해지고 하나부터 따지고 드시는 깐깐쟁이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 욕구 1위 있으신 분들은 내가 요즘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따지고 드네? 라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깐깐해요?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면 나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이거 관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사랑과 소속감이 강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건강하실 때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되게 따뜻한 느낌,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되시면 집착적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집착하시는 경향, 아니면 대놓고 집착하실 수도 있고 내성적 소극적인 집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1위가 생존욕구 있으신 분들은 융통성, 두 번째인 사랑과 소속감이 1위이신 분들은 내가 집착을 하고 있다면 나 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힘과 성취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할 때는요, 리더십 짱이세요. 이런 분들은 추진력 대단하시고요. 세계적인 CEO들 힘과 성취 1위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밑에 딱 들어가면 되게 안정감 있고 같이 발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성과가 탁탁탁 떨어지죠. 근데 이분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많으실 때는 굉장히 독재적이 되세요.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내 말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독재적이 되실 확률이 힘과 성취가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독재적이다 라고 할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번째, 자유욕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건강하실 때는 아이디어 많고요, 개성적이고 융통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수준일 때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주변을 긴장시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적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난 스트레스 수준인 겁니다. 다섯 번째, 즐거움이 1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즐거움이 내가 1위인데 이때 내가 스트레스 수준이 아닌 건강한 상태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동기부여해주고 사람들을 신나고 즐겁게 해주죠. 근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는 굉장히 산만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지점에 있고 내가 어느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스트레스 수준인지 아닌지 좀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